책 읽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더 해빙 마지막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같은 느낌이신 것 같아요. 좀 쉽다, 알아버렸다, 그리고 해빙 모션까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선물 쏘기 좋은 날 당첨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제목이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해빙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단정하게 앉은 그 자세에서 기품이 느껴졌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그건 바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네? 의의 조언을 듣고 말끝이 저절로 올라갔다. 사실 나는 서윤을 다시 만난 후 부자가 되는 것에 강하게 집착했었다. 출근할 때나 회의할 때, 그리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말을 듣자 뭔가 잘못한 것 같았다. 당황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고 말았다. 제가 웬만한 자기계발서는 다 읽었는데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들 해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편안했냐는 말씀이시지요? 그건 그 말을 듣는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편안하지 않았다. 집착하면 할수록 원하는 미래가 더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해빙을 시작했잖아. 그럼 돈이 언제 들어오는 걸까? 이러다 영영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지? 희망 없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불안하고 두려웠다. 이 솔직한 속마음인 것 같아요. 이 홍 기자님처럼. 나 해빙했는데 왜 이거 빨리빨리 안 되지? 이런 생각 드는 거 정말 공감합니다. 홍 기자님, 이 핸드폰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한번 보실래요? 이 핸드폰 간절히 원하세요? 아니요. 그건 이미 제 것인데요. 대답을 하는 도중 갑자기 그녀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미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저 편안하기만 해요. 그게 바로 해빙이군요. 있음을 느끼는 것. 서윤은 밝게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렸다. 정확하게 잘 집어내셨어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여기다 별표 쳐놨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사실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그건 결핍에 집중하는 거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갔다. 해빙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없음을 향해 가는 것 아닌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두 마음도 공존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해빙노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빙노트. 해빙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해빙노트를 써보세요. 해빙을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느꼈는지 짧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살을 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점을 찍은 뒤 그것을 이렇게 연결하면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해빙노트를 쓰는 것도 그렇게 점을 찍는 과정이죠. 하나씩 기록하다 보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될 거예요.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제 데이터에 따르면 누구나 인생에서 2번에서 5번 정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돼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를 활용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전체의
3% 정도뿐이에요. 나머지는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쳐 버리죠. 좋은 흐름을 포착해내지 못한 탓이에요. 퀀텀 점프라는 표현에 관심이 갔다. 계단을 뛰어오르듯 한 번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의미였다. 여러분들은 퀀텀 점프가 몇 번 정도 지나간 것 같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그거를 포착을 못했다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2번에서 5번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걸 하고 계시면서 이게 어쩌면 나한테 퀀텀 점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강하게 붙잡고 간절히 원하지는 마세요. 이런 말이 조금 제가 하기가 어색하기는 하는데 있음에 한번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쓰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한 주에 3회에서 4회 쓰는 것을 더 권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지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헤빙노트가 있거든요. 말 듣자마자 집에 있는 걸 딱 헤빙노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마치 비밀일기처럼 이 안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기는 했지만 이렇게 저도 시작을 알리는 글을 쓰면서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 앞장에 있는 거는요. 제가 2달 후에 공개할 거예요. 궁금하시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빙노트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적고요. 그 다음에 I feel. 나는 느낀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거, I feel,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홍 기자님께서 헤빙노트를 쓰시고 계셨죠. 그리고 이 서윤 선생님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랬더니 서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홍 기자님의 센스가 느껴져서 재미있네요. 처음 쓰셨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잘 쓰셨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나는 가지고 있다를 쓸 때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를 쓸 때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이것보다는 맛있는 등심 스테이크를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먹었다가 더 좋죠. 이렇게 약간 좀 더 생생하게 그렇게 쓰기를 권하십니다. 계속해서 서윤 선생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행운은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노력에 비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걸 얻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말을 곱씹었다. 서윤의 말에 의하면 행운은 하늘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좀 더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울퉁불퉁한 흙길 대신 잘 닦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비슷했다. 그러니까 같은 노력을 하는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를 달리는데 흙길을 가는 결과치와 고속도로를 가는 결과치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행운이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흙길이냐 아니면 고속도로냐에 따라 결과치는 너무 많이 그때 우리는 그러죠. 난 운이 좋았어 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홍 기자님께서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돈주머니가 떨어지는 것이 행운인 줄만 알았어요. 사실 저희도 그랬기는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십니다. 행운은 정말 저는 여기에 별표를 많이 쳤어요. 행운은 우리의 노력에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행운이 덧셈으로 온다면 노력이 0이어도 행운이 올 수 있겠죠. 아, 그렇네요. 0 플러스 행운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0은 5입니다. 행운이 만약에 5라면 나는 아무런 노력이 없는 0이어도 값은 5가 나오는 거죠. 근데 행운은 이런 더하기가 아니래요. 서윤 선생님이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행운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행운은 곱하기죠.
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소름 끼쳤어요. 왜냐하면 한 5년 전에, 물론 그 전에 방송을 할 때도 강의를 할 때도 이런 표현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완전히 힘들었던 바닥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많이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5 곱하기 0은 0이다. 아무리 조건이, 아무리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답은 0이다. 왜? 5 곱하기 0은 0이니까. 이걸 5년 동안 정말 수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이제 알 것 같군요. 노력한 것을 몇 배로 돌려받는 것이 행운이란 말씀이군요. 그 결과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 커다란 성과를 얻고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는 거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뒤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공짜를 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없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상담과 사례 분석을 해왔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공짜를 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없대요.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그 길을 아는 것. 우리가 아마 이 해빙책을 보거나 또 방송을 들으면서 알아. 나 해빙 봤어. 들었어. 이거와 그걸 내 걸로 접목시켜서 처음엔 어색하고 잘 안 되고 하겠지만 그걸 꾸준히 하는 분은 어쩌면 지금 2020년 4월이니까 2020년 12월 연말이 달라져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해빙노트 만드시고 그리고 저는 미라클 모닝 체크리스트에 맨 밑에 해빙을 추가를 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언제죠? 4월 17일부터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완전히 꽂혔나 봐요. 매일매일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크리스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 추가하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꼭 해빙노트 꼭 쓰기를 진짜 바래요. 세계가 먼저 찾아 읽은 책 부와 행운을 만나는 출발점은 마법의 감정 해빙에 있습니다. 이서윤, 홍주연 두 공동 저자 이 두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서윤 선생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홍주연 작가님께서 저희들보다 먼저 학생이 되어주셔서 이걸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너무나 읽기 쉽게 그러나 메시지는 강하게 그리고 계속 여운이 남게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해빙 책은 오늘로써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혹시 이분이 해빙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1주년 기념으로 제가 한번 입고 이렇게 촬영을 했던 옷들을 선물로 쐈습니다. 근데 그때 선물을 받지 못했던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오늘 이 옷을 입으면서 느낀 감정이 그분 이 옷 드려야 되겠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윤다영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윤다영님. 어쩌면 오늘이 이 옷을 받는 날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옷 깨끗하게 드라이 클리닝해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메일에 주소 남겨주시고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입고 이렇게 선물로 보냅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